했다가 이렇게 발굴한 그 시체들을 그냥 그대로, 시체가 아니고 이제 해골이 됐지만은 그걸 그대로 드러내가지고 아주 거대한 기념관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일본 사람들이 그걸 구경을 하면은 부끄럽든지 아니면은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겁이 나서 제대로 일본 사람은 못 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다 끝나고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12초실이라는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12초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뿅뿅 납니다. 캄캄한데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개월 동안에 30만 명을 죽였으니까 12초마다 한 사람씩 죽였다. 그걸 느껴보라는 겁니다. 뿅뿅 할 때마다 한 사람이 목숨이 날아간다. 그 옆에 이제 다 끝나고 하는데 그 사람들 말로 결속어라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론이라는 뜻이겠죠. 그게 문구가 이런 게 기억이 납니다. 새 둥지를 누가 엎어버리면은 그 새 둥지 안에 있는 새 알은 다 깨지게 되어 있다. 국가가 침략을 받으면은 인민들은 이렇게 고생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안보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6.25를 겪으면서 나라가 이게 침략을 받으면은 그 개개인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즉 새 둥지를 엎어버리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새 알은 부서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교훈을 거기에서 붙여 놓은 걸 봤습니다. 중국은 지금 올해 경제성장이 그래도 한 7% 되고 내년에는 다시 9%대로 복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계의 물동량의 최대 수요가 중국이고 앞으로는 기름 소비량도 세계에서 제일 많아질 테고, 올해 중국이 아주 경제 통계를 보면은 아주 기념비적인 획기적인 통계가 하나 나와 있어요. 중국에서 올해 자동차를 약 1000만 대 팝니다. 1000만 대. 드디어 미국 시장보다 더 많이 팔게 되었어요. 중국이 한 1000만 대를 만들어요. 또 1000만 대를 만들고 1000만 대를 팝니다. 자동차 시장 하면 전부 우리 생각에는 미국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중국이 미국 시장을 추월해가지고 그 격차가 빠른 속도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1000만 대, 자동차 1000만 대를 매년 사고 판다. 그래서 중국에 가보면은 그 자동차가 그 아우디라든지 BMW 등등 이 외제차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차도 아주 큽니다. 차도 크고 1000만 대를 판다.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은 그 연관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바로 제조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인데, 그 부분에서 이미 중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 세계 최대 소비국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여기서 이제 탈북자 출신 두 사람이 주로 최근에 있었던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나 이런 걸 요약을 하면은 이런 것이요. 결국 김정일이가 화폐 개혁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또 시장에서 돈벌이를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상당 부분 빼앗았다. 그래서 일정 액수 이상은 강제 저축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무효화를 시켜버렸다. 그래서 돈을 강탈을 했다. 국가가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 생각을 안 하고 부자가 된 국민들의 돈을 국가가 강도질한 거죠.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또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회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북한에서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되니까, 그리고 공장과 농장은 가동 중단 상태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공장이나 농장에는 형식상 출근을 하고 실제로는 시장에 가가지고 돈벌이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큰 공장에는 출근을 해봤자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주로 나가서 출근부에 도장 찍어 놓고는 그 길로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가서 돈벌이를 해가지고 좀 많이 벌면은 그 돈을 오히려 공장에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공장에 월급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종업원들이 돈 벌어가지고 공장한테 월급을 주고 있으니까 이게,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김정일이가 화가 나서요. 무슨 군중 집회를 하려고 해서 사람 동원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옛날처럼 빨리빨리 모이지 않는다. 왜냐면 통제를 벗어나가지고 시장 근방에서 지금 돈벌이 하는데 열심히인데 사역한다, 뭐 제방 찾는다 하면은 잘 오지 않잖아요. 그만큼 이 북한의 노동생 정권의 통제력이 약화된 거예요. 약화됐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김정일의 절대 권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시장의 힘에 밀리고 있다는 것이죠. 탈북자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탈북자 가족들을 다 처벌할 수가 없다. 과거 같으면 다 수용소에 보냈을 텐데 그렇게 하려면은 몇백만 명을 보내야 되는데 이거 불가능하다. 그것도 안 된다. 그만큼 탄압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진 겁니다. 통제력도 약해지고 탄압력도 약해지니까 김정일이가 이 화폐 개혁을 통해서 시장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국가가 이제는 배급을 책임진다. 그렇게 해야 다시 사람들을 내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화폐 교환을 했는데 그럼 이게 성공할 것이냐? 결론은 나와 있죠. 성공할 수가 없죠. 이건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간단해요. 그러면은 북한에서 뭘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는 만들어서 배급하고 할 것이 거의 없어요. 생필품은 거의 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공급하지 않고 이번에 화폐 개혁을 통해서 돈은 또 많이 공급을 했어요. 선심선다고 1인당 북한 돈으로 500원, 그 전에 가치로는 5만 원을 다 나눠줬대요. 그럼 다 돈을 찍어서 나눠준 것이죠. 돈은 많아지고 물건은 적어진다. 그러면은 물가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쌀은 뭐 6배 올랐다고 합니다. 그럼 살라고 해도 돈이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숨겨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북한에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때 인플레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모처럼 뭐 500원씩 나눠준 거 이게 다 의미가 없어요. 버리는 것입니다. 북한의 시장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정상적인 시장은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생산이 많아지면은 물가가 내려가면서 소비는 또 늘어나고 하는 이런 구조의 생산과 소비의 균형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북한은 그게 아니고 생산은 안 되니까 생산한 것 대신에 중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수입과 소비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누가 물가를 좌우하느냐? 수입품을 제공하는 사람, 북한으로 수출하는 중국 상인들이 물가를 결정을 하고 환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중국 상인들이 김정일을 위해서 값싼 물건을 제공하겠느냐?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이 북한 정권을 보호를 하고 있지만은 중국 상인들이 결국 김정일을 죽이게 될지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 북한의 화폐 교환 소식은 누가 특종을 했느냐 하면은 그 NK 지식인연대라는 탈북자 단체에서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들었어요. 11월 30일 날 오전 11시에 저 만주 접경지대에 있는 어느 부락에서 노동당 간부가 나와가지고 전부 다 모이라고 하더니 오늘 오후부터 화폐 교환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NK 지식인연대 통신원 한 사람이 10분 뒤에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제보를 했어요.